내 생에 이렇게 말할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블레이드가 마블 유니버스를 전멸시킨다는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모든 캐릭터를 하나씩 처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다양한 빌런 혹은 빌런이라 불릴 수 있는 캐릭터들이 갑작스럽게 변이하고 어딘가에서 나타나며 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명단에는 다크스타, 더스크, 실루엣, 클록, 그리고 다른 어둠의 힘을 사용하는 캐릭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다크포스 에너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에너지는 다크포스 차원에서 나오는 순수한 어둠입니다. 마치 검은 잉크처럼 마블 유니버스로 흘러들어오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어둠이 지구를 뒤덮으며 태양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동기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벤져스가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가운데 아이언맨은 스칼렛 위치와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마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장면은 스칼렛 위치의 힘이 작가에 따라 얼마나 상대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하우스 오브 M에 등장하는 스칼렛 위치였다면 그녀는 단순히 손가락을 튕겨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선 그녀의 힘이 이전보다 대폭 약화된 것으로 묘사되며 이는 스토리 전개를 위해 편리하게 설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은 마치 여러 포털을 통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대한 바다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은 사실상 그러한 포털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야기는 미드나잇 미션으로 전환되며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나이트를 다룬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꼭 보길 추천합니다. 제드 맥케이의 스토리는 정말 훌륭하며 이번 이야기도 그같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마크 스펙터, 즉 문나이트가 미드나잇 미션을 결성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문나이트의 이야기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이 이번 이야기에 연결되며 현재의 혼란에 기여합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하나는 헌터스 문으로 문나이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문나이트는 다시 돌아왔지만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일종의 죽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설명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미드나잇 미션이 문나이트 없이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이야기들과 비슷하게 뱀파이어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드나잇 미션 멤버들은 처음에는 이번 사건이 이전에 다뤘던 일들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나이지리아 라고스, 캐나다 캘거리 뱀파이어들이 어둠에서 나타나며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와 뱀파이어들 간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닥터 둠은 라트베리아를 뱀파이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마법을 결합한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방어 체계에는 자외선 조명과 마법적인 보호막이 포함됩니다. 많은 독자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닥터 둠은 마블 유니버스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 사용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 시점에서 블레이드가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대응한 영웅 중 한 명은 마일스 모랄레스, 즉 스파이더맨입니다. 그는 젊은 에너지를 뿜으며 농담합니다. 좋아, 뱀파이어들 여기서 블레이드라면 뭘 할까? 그러자 블레이드가 즉각 등장하며 답합니다. 좋은 질문이야, 스파이더맨. 하지만 난 계획이 있어.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일만이 아니야. 네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거든. 블레이드가 마일스를 돕기 위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이전에 블레이드, 마일스 모랄레스, 그리고 블레이드의 딸 블러드락, 본명은 벨이 함께했던 크로스오버 이벤트와 연결됩니다. 그 사건에서 마일스와 블레이드는 함께 뱀파이어 위협에 대응했는데 정식 훈련은 아니었지만 마일스가 뱀파이어에 대처하는 경험을 쌓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블은 또한 마일스와 벨 사이에 잠재적인 로맨틱 텐션을 암시했지만 마일스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부분의 독자들도 동의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편 어벤져스 역시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The Fall of the House of X 사건 직후의 타임라인에서 진행되며 어벤져스가
대규모 전투 후 재정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블은 이러한 타임라인을 설정해 현재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 들어서면서 히어로들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샘 윌슨은 비전과 완다와 함께 상황을 주시하며 비전이 말합니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확인했어. 현재 드라큘라는 행방불명이야. 샘은 이에 답합니다. 그럴만하네. 이건 드라큘라가 한 짓처럼 보이지 않아. 그는 자신의 뱀파이어 국가를 세우는데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이런 일을 벌이는 건 그의 계획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 팀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일이 드라큘라가 아니라면 전 세계 뱀파이어들을 하나로 묶어 슈퍼히어로들을 공격하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때 블레이드가 개입합니다. 여기는 블레이드다. 현재 도주 중이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만나야 해. 내 좌표를 찾아서 이 장비를 임파서블 시티로 텔레포트해라. 그곳에서 보자. 블레이드 종료. 현재 코믹스에서 어벤져스의 본부로 설정된 임파서블 시티가 다음 목적지가 됩니다. 어벤져스는 즉시 응답하며 이동 준비를 시작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 썩 내키는 표정은 아닙니다. 텔레포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구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임파서블 시티에서도 곧 폭발적인 사건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트럭이 도착하자마자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모든 사람을 무력화시키며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포스러운 뱀파이어 같은 존재들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평범한 뱀파이어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생명체들이 뒤섞인 존재들입니다. 이 생명체들은 집합적으로 브루드, 브롯라 불리며 어벤져스가 이전에 직면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러드 헌트와 이 생명체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추후 논의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들의 엄청난 능력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뱀파이어들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체를 흡혈하며 살아가지만 단순히 피를 빨아들이는 것을 넘어 진화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들은 슈퍼히어로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특정한 능력을 흡수합니다. 한 뱀파이어는 마법을 빨아들이고 또 다른 뱀파이어는 생각을 흡수하는 식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팀으로 뭉쳐 있으며 간단히 말해 어벤져스를 완전히 짓밟습니다. 패배는 빠르고 압도적입니다. 샘 윌슨은 거의 즉시 제압됩니다. 초인열청을 가지지 않은 캡틴 아메리카로서 그의 능력은 비행을 제외하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첨단 기술로 무력화되고 아이언맨의 암호는 완전히 정지됩니다. 토르는 순수한 힘과 물리적 공격에 의해 압도됩니다. 각각의 어벤져스는 충격적으로 쉽게 제압되며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에 이릅니다. 어벤져스가 자신들이 밀리고 있음을 깨달을 때 뱀파이어들은 진짜 의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벤져스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벤져스를 우리로 바꾸러 왔다.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샘 윌슨입니다. 현재 샘이 코믹스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을 맡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개념 자체는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자유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의 중요성을 가볍게 표현하자면 매년 7월 3일 사람들이 우유와 쿠키를 남겨두어 캡틴 아메리카가 7월 4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허구적인 전통이지만 진지하게 보자면 캡틴 아메리카의 몰락은 그가 상징하는 가치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를 뱀파이어로 바꾼다는 것은 슈퍼히어로 커뮤니티와 대중의 사기를 꺾고 그들의 정신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토르가 쓰러지고 다른 어벤져스가 패배한 가운데 블랙팬서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의 공격은 뱀파이어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벤져스가 도망칠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샘 윌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너지면 안 돼. 너는 상징이야. 세상은 상징이 필요할 거야. 이 대사는 캡틴 아메리카의 핵심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영웅은 아니지만 희망과 연합을 고무시키는 인물입니다. 헐크 같은 캐릭터들이 캡틴 아메리카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치는 슈퍼히어로 커뮤니티와 세상에서 그가 상징하는 바에 있습니다. 블랙팬서의 공격은 어벤져스가 안전한 곳으로 텔레포트할 기회를 주는데 성공하지만 그는 자신이 남아 희생합니다. 장면은 닥터 스트레인지와 그의 연인인 클레아로 전환됩니다. 클레아는 그의 온오프 관계의 아내이자 연인이며 둘은 다시 함께 힘을 합쳐 뱀파이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마법 주문과 주술을 분석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블 코믹스에서 종종 간거되던 뱀파이어에 관한 독특하고 흥미로운 마법 전설로 이어집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클레아의 노력은 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해결책이 고대 마법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미드나잇 선즈, 90년대 닥터 스트레인지의 시크릿 어벤져스, 혹은 그 당시 블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없다면 마블 코믹스에서 뱀파이어들이 지닌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뱀파이어는 독특합니다. 종종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환된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이드는 만나는 뱀파이어를 주저없이 처치하지만 마블 유니버스의 다른 캐릭터들은 전환된 인간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뱀파이어의 위협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전환된 사람들을 구하려는 이중 과제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뱀파이어들은 자신들만의 영역에 머물며 가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클레아가 뱀파이어의 위협을 물리칠 마법 주문을 준비하는 동안 블레이드와 스트레인지 사이의 대화가 오갑니다. 블레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뱀파이어를 죽이는 주문. 멋진 묘수군, 닥터. 하지만 그러려면 다크홀드가 필요하겠지. 마지막 소식을 들은 바로는 완다 막시모프 스칼렛 위치가 그걸 파괴했다던데. 블레이드가 종종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어벤져스는 그를 동료로 환영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독립적으로 움직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그는 어벤져스 팀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림자 속에 머무르는 인물로 남아있었지만 블레이드는 임무에 따라 꾸준히 중요한 팀원임을 증명해왔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블레이드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합니다. 오랜만이군 친구. 특히 이런 날에는 말이지. 무슨 일이야? 블레이드는 답합니다. 뱀파이어 발라나이다 하지만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 우리 모두 뱀파이어와 얽혀본 적 있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조직적이야. 인간을 부수고 피를 마시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한 번의 큰 시도다. 그들은 이스트럭처더라고. 하지만 뱀파이어들은 새로운 리더를 찾았고 그 리더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문나이트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제드 맥케이 문나이트 시리즈에서 초반부에 뱀파이어들이 간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문나이트의 팀원들, 특히 리스 같은 캐릭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문나이트는 그들의 리더를 추적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사실상 연회장 같은 곳이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뱀파이어들은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같은 호텔 연회장에서 회의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회의에서 뱀파이어들은 인류를 파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문나이트는 그의 전형적인 방식대로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리더를 처치하고 나머지 뱀파이어들을 힘과 전략을 결합해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작동시켰는데 문나이트가 미리 이 물을 성수로 축성해 두었던 덕분에 스프링클러에서 뿜어진 물이 뱀파이어들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장엄했는데 비록 데드풀도 비슷한 일을 먼저 한 적이 있지만 이 장면의 멋짐은 결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뱀파이어 조직 스트럭처는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해 이끌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그들의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며 이것이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아틀란티스 의식을 사용해 다크포스 사용자들을 폭발시키고 이들을 포털로 변환해 태양을 차단한다. 전 세계적인 반란을 촉발해 대량으로 전환된 광신자 군단을 동원해 인구 밀집 지역, 주요 인프라 등을 공격한다. 어벤져스를 제거한다. 블레이드는 크라코아가 몰락한 이후로 엑스맨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닥터 스트레인지와 클레아는 충격에 빠집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들은 중얼거리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블레이드는 진정한 위험을 밝혀냅니다. 이건 처형 부대야. 슈퍼히어로의 피로 강화된 울트라 뱀파이어들이야. 이들은 고통, 영혼, 혹은 마법 같은 서로 다른 철학으로 힘을 얻지. 블러드코브는 어벤져스와 맞먹는 전력이야. 믿어. 이미 어벤져스를 쓰러뜨렸어. 이건 추측이 아니야. 어벤져스는 끝났어. 이 말을 듣고 스트레인지와 클레아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다가올 상황에 대비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모어로 공식을 완성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블레이드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반박합니다. 그걸 정말 하겠다고?
지구상의 모든 뱀파이어를 죽이는 거. 그들 중 일부는 네 편이기도 하잖아. 이는 명백히 블레이드 자신을 언급한 것입니다.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답합니다. 내 아군이 된 뱀파이어를 제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뱀파이어를 없애야 한다면 그 또한 감수할 것이다. 스트레인지는 블레이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조차도 부수적인 피해로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블레이드는 이에 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합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난 이미 완다 막시모프가 결코 어떤 종족 전체를 말살하는 주문을 시전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지. 그건 그녀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너는 확신이 없었어. 긴장감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주문 작업을 계속하면서 고조됩니다.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럭처의 새로운 리더를 언급했지. 그 천재는 누구인가? 드라큘라인가? 블레이드의 대답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누가 태양을 가렸는지 알고 싶나? 누가 나이트의 자식들을 풀어놓았는지, 누가 괴물들을 모았고, 누가 어벤져스를 죽였는지 말이야. 블레이드는 잠시 멈춘 뒤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스트럭처의 리더 그건 바로 나야.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블레이드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찌르고 그를 즉시 죽입니다. 그 순간 블레이드는 마블 유니버스의 모든 일을 제거하려는 자신의 임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블레이드의 계획과 어벤져스의 패배, 이 장면은 지난 영상 그의 끝에서 이어집니다. 블레이드와 그의 세력이 어벤져스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주로 블레이드 자신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요 멤버 몇 명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토르, 스칼렛 위치, 그리고 블랙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랙팬서는 블레이드의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로 블레이드는 와칸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브리엘, 블레이드의 딸, 포로들을 확보한 후 블레이드는 자신의 부하들을 전 세계로 보내 다른 목표들을 잡아오고 동시에 브리엘, 즉 블러드라인 풀룡면, 부족하도록 명령합니다. 브리엘은 블러드라인, 더우터 오브 블레이드에서 처음 소개된 블레이드의 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된 덤 오브 드라큘라 시리즈에서 소개된 블레이드와 한 여성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브리엘은 태어날 때 뱀파이어의 징후가 전혀 없었지만 그녀의 혈통은 블레이드의 유산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브리엘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능력이나 뱀파이어 특성을 전혀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개에서는 블레이드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 요청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브리엘에게 일종의 주문을 걸었는데 이는 브란 뉴 데이에서 피터 파커에게 사용한 것과 유사한 주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은 세상 모든 이들의 기억에서 피터 파커의 정체를 지운 것이었죠. 브리엘의 경우 이 주문은 그녀를 마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감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브리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주문 덕분에 블레이드와 그의 아내, 딸은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The Death of Doctor Strange 스토리라인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죽으면서 이 주문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브리엘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블레이드가 신속히 행동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딸을 찾아내고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블레이드와의 연결성 때문에 수많은 적들의 표적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브리엘의 등장과 스토리의 확장, 마블은 이 스토리라인을 활용해 브리엘의 배경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브리엘의 캐릭터를 발전시키며 향후 이야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블레이드의 유산을 확장하며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드라큘라, 뱀파이어 국가의 전 리더는 현재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라인의 첫 번째 부분에서 드러났듯이 블레이드는 전 세계의 뱀파이어를 장악했습니다. 드라큘라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뱀파이어 방식을 고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그림자의 몸을 숨기며 자신들의 한계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이드는 훨씬 더 공격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블레이드의 행동과 외부 영향. 현재의 블레이드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첫 번째 영상에서 암시되었듯이 블레이드가 자신의 의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의 행동이 외부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 외부 영향에 대한 설명은 이후 스토리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드라큘라와 브리엘. 드라큘라는 이제 브리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이드를 상대로 싸워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브리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리엘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결국 진실을 알게 될 때 이야기에 감정적이고 극적인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마일스 모랄레스와 미드나잇 미션. 이와 동시에 초점은 마일스 모랄레스, 타이그라, 그리고 헌터스 문으로 이동합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문나이트가 죽은 이후 타이그라와 헌터스 문이 미드나잇 미션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미드나잇 선즈, 마이나잇 선, 고스트 라이더, 블레이드 등 몬스터 전설과 관련된 캐릭터들이 포함된 그룹은 종종 닥터 스트레인지의 초자연적 전문성과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로 닥터 스트레인지는 미드나잇 선즈, 시크릿 디펜더스 같은 팀과 관련된 스토리라인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러나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미 블레이드에게 공격받아 물리고 뱀파이어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인지는 클레아 덕분에 스토리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아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사용해 스트레인지의 영혼을 뱀파이어화된 육체에서 분리시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인지의 육체는 뱀파이어로서 혼란을 일으키는 반면 그의 영혼은 여전히 나타나 다른 캐릭터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육체적으로 타락했음에도 이야기에 계속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리한 장치입니다. 스트레인지의 팬이라면 그의 육체가 파괴되거나 무력화되고 영혼만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위치로 가지 않고 블레이드의 블러드 코븐으로 향합니다. 블러드 코븐은 본질적으로 블레이드의 반어 어벤져스 팀으로 이 대치는 어벤져스가 전열을 정비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전투는 어벤져스가 이전의 충격적인 속도와 효율성으로 패배한 뒤 흩어지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다시 힘을 모으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스티브 로저스의 부재.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부재는 스티브 로저스입니다. 그의 행방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이는 사건의 긴장감과 위험 요소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현재 스티브는 메인 어벤져스 코믹스에서는 별다른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베런 블러드와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전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블은 종종 샘 윌슨이 캡틴 아메리카 역할을 수행하도록 집중하는데 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와의 연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도 샘 윌슨이 캡틴 아메리카로 등장하고 스티브 로저스는 부재 중인 것입니다. 블러드 코븐과의 대치. 이번 대치에서 어벤져스는 블러드 코븐과 대등한 싸움을 펼칩니다. 블러드 코븐 멤버 중 한 명은 비전에 의해 제압됩니다. 이 멤버는 사람들의 뇌 패턴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은 기술적으로 안드로이드지만 그의 뇌 패턴은 원더맨 사이먼 윌리엄스일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의 장점은 자신의 뇌 패턴을 매우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방어막을 조정해 누구도 그것을 뚫을 수 없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전은 뇌 패턴을 계속 순환시켜 조작당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블러드 코븐 멤버 한 명을 하늘로 데려갑니다. 다크포스 에너지와 혼란.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유는 과거 시크릿 엠파일 스토리라인을 읽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 카이드라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북미를 장악했을 때 그는 다크포스 에너지를 사용해 뉴욕 전체를 감싸고 다크포스 차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크포스 차원은 순수한 어둠의 세계로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는 다크포스 에너지의 역할과 목적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다크포스 에너지가 단순히 태양을 차단하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이는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오퍼레이션 다크스톰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존 이야기와의 연속성을 희석시킬 수 있지만 스토리의 흐름을 위해 다소 유연하게 재구성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위로 데려간 뱀파이어. 이 장면의 핵심은 블러드 코븐의 뱀파이어 멤버 중 한 명이 하늘 위로 끌려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전투의 일부가 아니라 다크포스 에너지와 관련된 스토리 전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뱀파이어 멤버가 태양빛에 노출되며 예상대로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벤져스는 우위를 점하며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싸울 기회를 잡은 듯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마일스 모랄레스로 전환됩니다. 마일스는 아이언맨, 샘 윌슨, 그리고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과 합류의 현장에 도착합니다. 히어로들은 각 팀으로 나뉘어 작전을 실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일스가 갑자기 뱀파이어로 활성화됩니다. 블레이드의 트로이 목마 전략. 이것이 바로 블레이드의 의도된 계획이었습니다. 마일스는 블레이드에 의해 트로이 목마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모든 슈퍼히어로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마일스는 활성화되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는 블레이드가 고안한 매우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닥터 스트레인지와 클레아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성공했을 것이고 모든 슈퍼히어로들이 죽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마일스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블레이드는 과거 마일스, 블레이드, 그리고 블레이드의 딸이 함께 뱀파이어들과 싸운 경험을 통해 마일스의 강력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마일스는 가장 의심받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트로이 목마로 선택되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클레아의 개입. 마일스가 공격을 시작하자 클레아는 즉시 사이터락의 붉은 띠, 칠임선 벤스 오브 시트럭을 활성화합니다. 이 마법은 마일스를 억제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으로 그를 공격하고 오아가모토의 눈, 이어 업 아가모토를 사용해 마일스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마일스의 뱀파이어 상태를 완전히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일시적으로 블레이드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그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합니다. 브리엘의 충격적인 깨달음. 이 순간 브리엘 블러드라인 우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그녀의 아버지 블레이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야기의 초점을 블레이드에서 그의 딸인 브리엘로 이동시키며 이야기의 감정적이고 극적인 요소를 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점은 점차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이드의 딸이 MCU에서 등장할 가능성도 흥미롭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버스와 연관된 블레이드의 출연이 예상되면서 팬들은 1998년 첫 번째 블레이드 영화에서 그의 관계가 암시된 특정 캐릭터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브리엘에게 주어진 엄청난 부담. 이제 브리엘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추적하고 궁극적으로 그를 제거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와 다스 베이더의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대중문화의 테마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그룹은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흩어지며 뱀파이어 커뮤니티의 다양한 측면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블레이드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마법적인 강화책을 찾고 다른 일부는 블레이드를 직접 공격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어벤져스가 주로 목표로 삼는 것은 세상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다소 미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샘 윌슨과 캡틴 아메리카. 마블 코믹스에서 샘 윌슨이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던 시기, 특히 릭 리맨더의 스토리라인에서 스티브 로저스에서 샘 윌슨으로 전환된 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에 큰 관심이 없어서 상관없었지만 이 현실적인 반발은 코믹스 내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Not My Captain이라는 타이틀의 코믹스가 발간되었는데 이는 당시 독자들의 반응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샘 윌슨은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티브 로저스만이 진정한 캡틴 아메리카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은 강력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 전 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연설은 할리팩스에서부터 이제 블레이드가 장악한 임파서블 시티, 맨해튼, 멕시코 시티, 심지어는 아스가르드에 이르기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 연설은 라트베리아,
문나이트 팀, 그리고 현재 은둔 중인 와칸다의 블랙팬서에게까지 닿습니다. 샘 윌슨의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위협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신비오트 신널케 놀팠고 갤럭투스와도 싸웠습니다.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해낼 것입니다. 이 연설은 혁신적이진 않지만 고무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샘 윌슨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마블의 의도도 드러납니다. 특히 내년에 개봉 예정인 샘 윌슨 주연의 영화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블랙팬서와 와칸다의 유물.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 블랙팬서, 티찰라로 이동합니다. 블레이드는 와칸다에서 오래전 아틀란티스의 몰락 이후 존재했던 유물을 찾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벗어나 이 유물은 마블의 흥미로운 역사와 연결됩니다. 마블 코믹스를 잘 아는 독자라면 드네이머 서브마리너와 아틀란티스를 떠올릴 것입니다. 한때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의 섬으로 존재했습니다. 셀레스티얼이 처음 지구에 등장했을 때 이들은 이터널스와 디비언츠를 창조한 뒤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퍼스트 호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돌연변이의 유전적 씨앗도 심었습니다. 셀레스티얼이 세컨드 호스트로 돌아왔을 때 디비언츠는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며 셀레스티얼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셀레스티얼은 대부분의 디비언츠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와칸다, 유물의 중요성. 이 사건은 와칸다에 숨겨진 유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블레이드가 찾고 있는 유물은 뱀파이어와 와칸다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열쇠로 앞으로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물과 관련된 비밀이 풀릴 때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재앙 그레이트 캐타클리스멈 후로 알려진 사건은 셀레스티얼이 아틀란티스를 침몰시키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블 코믹스의 지구에서 많은 마법 유물과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셀린 스릴, 과멀린 멜린 같은 인물들은 살아남아 마블 유니버스 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이 배경은 블레이드가 와칸다에서 찾고 있는 유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유물은 와칸다가 국가로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초기 정착민들이 도착하기 전, 심지어 블랙팬서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전부터 있었던 물건입니다.